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역사학계에 자학사관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흔히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민족사관, 실정사관, 유물사관 세 사관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세 사관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 자학사관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학사관이 생긴 시기는 연도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21세기 금세기 초에 자학사관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당시에 자학사관은 주로 좌파들이 중심이 된 사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근래에 자학사관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나 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학사관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수년 전부터 부활된 자학사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자학사관은요, 과거 금세기 초에 자학사관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는 바도 거의 닮아 있는데, 주체는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주체는 금세기 초에 자학사관을 주장한 사람들이 주로 좌파들이었다면, 현재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파 전체가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파 중에서 상당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학사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몇 가지 열거를 해보면은, 현대사에 있어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한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애국 지사들의 공적을 부정 내지는 과장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대표적인 독립운동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주석이라든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의거, 이런 걸 테러 활동이라고는 망언을 하고
이런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재 우파 내의 일부 자학사관에 빠져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한 20여 년 전에 금세기 초에 좌파들이 좌파들의 자학사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 역사적인 팩트와 어떻게 부합되지 않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자, 21세기에는 혹자는 20세기 때 이미 이데올로기가 종언된 시대다. 이데올로기는 종언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념의 시대는 갔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지만 새로운 금세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21세기를 예견하며 많은 미래학자는 21세기의 지배적인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가 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했는데요. 저도 당시에 그런 예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동감을 표했고, 지금 21세기가 한 20여 년 남짓 흘러가면서 역시 21세기의 주된 흐름은 민족주의가 대세고 각국마다 국익 우선이 대세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학사관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를 비하하고 우리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망언을 퍼붓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도, 물론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본 사람들의 다수는 아마도 군국주의 시절에 자행됐던 일본 사람들의 잔인무도한 그런 행태를 스스로도 비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의 일본 사람들이 군국주의 시절에 자기 조상들의 언행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이 군국주의 체제를 개성 발전해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현재 일본은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해서 전후 성립된 정권이다 보니까 현재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체제가 오늘날의 일본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일본 사람들조차도 반성하고 비판을 하는 과거 군국주의 체제 하에 일본을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주변국을 침략하고 해서 세계 전쟁을 도발했던 그 일본 군국주의 체제 하에 일본을 칭송하는 사람이 일본 내에 거구나 군국주의 부활을 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자학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 스스로는 자학사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공공연히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한다, 찬성한다 라는 그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나 발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해서 무지몽매한 조선 인민을 계몽시켜준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다는 망언을 서스럼없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은 동북공정사업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이고 우리의 발해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이고 심지어 전 세계의 가장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조차도 자기네 조상이라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고요. 일본인 나름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일본 내에 예수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물론 예수는 기독교에서 믿는 세계 3대 성인의 한 사람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본에 가면요, 예수의 무덤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의 기독교를 신봉하는 수십억의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무덤이 일본 내에 있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면은 일본에 가면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서양 사람들은 그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이 가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억지스는 징기스칸요. 일본에서는 징기스칸이 일본 초대 천황의 동생이었는데 초대 천황의 미움을 받아서 징기스칸이 현재 몽고 땅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몽고에 분열된 부족들을 통합해서 세계 대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이 일본인의 조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일본 중국에서 중국은 동북공정 사업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요. 일본은 식민사관을 통해서 자기들의 과거의 역사를 미화 내지 왜곡하고 있는 이 역사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민족주의가 대세인 21세기에 일본의 식민 사관을 섭렵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전파하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하하는 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